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성심도 착하고 총명하였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어릴 적부터 학문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천자문도 5살에 떼고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신동도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학문을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돌쇠를 사람들은 이 나라의 큰 재상감이며 마을의 자랑이라 여겼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성심이 좋아도 주위에서 이런 칭찬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맞을 일도 없었기에 뭐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돌쇠가 과거를 볼 나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만 있으면 과거 시험이구나. 그동안 공부한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지. 어릴 적부터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1년 남았구나. 아마 과거의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어릴 때부터 신동이고 또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더냐. 이젠 내 실력을 이 나라 전역에 알리고 우리 집안을 명문으로 만들 수 있다. 돌쇠는 항상 그리 생각하고 과거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러 과거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돌쇠는 식솔들에게 인사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늘 그렇듯이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과거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에서 사모관대를 갖추어서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크게 잔치를 벌려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쇠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한양을 목전에 두고 한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요기도 해결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막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돌쇠의 눈에 한 거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도 젊고 몸도 성한데 그냥 힘없이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휴, 저 한심한 놈을 봤나. 아직 젊고 몸도 성한 놈이 어찌 이리 구걸을 하면서 사는 게지. 저런 놈한테는 절대 적선해서 안 되지.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서 적선을 해주니 저리 사는 게지. 그런데 그때 돌쇠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주모로 보이는 안악이 국밥을 한 그릇 정성껏 만들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돈 주고 먹는 것보다 더 푸짐한 것입니다. 돌쇠는 의아해하며 보고 있는데 주모가 거지에게 밥을 주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이보게, 자네 저 거지랑 무슨 관계가 있나? 왜 파는 국밥을 그냥 주는 겐가? 그러자 주모가 거지의 눈치를 한 번 보더니 돌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오? 저 거지는 몸도 성하고 나이도 젊은데 어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저리 구걸을 한단 말이오. 자네처럼 선한 사람들이 적선을 해주니 저 거지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저리 사는 게 아니오. 그러자 주모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원래부터 저런 것은 아닙니다. 행색은 초라한 거지이지만 반듯한 선비이옵니다. 뭐라 하였는가 저 거지가 선비라고. 정말 놀랄 일이군. 근데 어찌 선비가 저리 구걸을 하며 넋을 놓고 있는 게지. 그것이 저 선비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마을에 찾아 있습니다. 천자문도 일찍 떼고 사서삼경도 익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큰 재상이 될 것이라 모두 말했지요. 또한 성품도 착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기에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구만. 저런 신동이라면 과거 시험은 그냥 붙을 터인데. 아니지, 장원급제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칭찬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선비님 말대로 과거 시험은 그냥 붙는 것이고 장원급제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첫 과거 시험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신동이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장원급제도 아닌 과거 시험도 떨어진 것이지요. 그 이후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만 놓고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가사는 탕진하여 저리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살면서 실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처리된 것이라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과거 시험이 첫 실패인 것이지요. 그래서 근처에 오면 끼니라도 해결하라고 국밥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요. 주모의 말에 돌쇠는 머리를 쇠망치로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거지가 자기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사람들이 떠받쳐준 자신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돌쇠는 하늘을 찔렀던 자신감이 갑자기 사라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시작되고 돌쇠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글 공부를 한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막에서 본거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거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야. 그자는 시험 볼 때 운이 안 따라준 것이 확실해. 돌쇠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비들과 함께 돌쇠는 과거장으로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자신과 함께 공부를 한 학우들 또한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건대 그런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초조하지? 긴장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돌쇠는 그러면서 붓을 찐 손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 시제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돌쇠는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만큼 시제가 무엇이 나오는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쇠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 글이 서책을 보았건만 저런 문장은 처음이야. 과거 시제가 생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계속 자신의 눈을 비비며 믿기지 않는 듯 시제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한 과거인데, 어릴 때부터 이 날만을 기다렸는데. 돌쇠는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 시험지에 아무 말이나 휘갈겨 쓰고는 과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원급제는커녕 합격도 못하게 생겼으니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인가. 두렵구나.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도 장원급제하고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돌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한양 객점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한양 도성을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그의 집신이 다 해져서 떨어지고 여분으로 챙겨온 집신은 이미 다 사용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신이 다 떨어졌구나. 마치 집신이 나와 같은 신세로구나. 다 떨어져서 쓸모없는 상태니 내가 딱 이 짝이니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돌쇠는 다 떨어진 집신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신 고쳐드립니다. 집신 고쳐드려요. 다 떨어진 집신을 새 집신처럼 엮어드립니다. 돌쇠의 귀에 웬 소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신을 고쳐 마침 잘 되었구만. 새로 살 집신값도 없었는데. 돌쇠는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행색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의 얼굴은 시커멓고 피죽도 제대로 못 먹은 듯 헬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며 미소를 가득 머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집신을 다시 새 집신처럼 만들어준다고 그게 정말이냐? 돌쇠의 질문에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돌쇠 앞에 엎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집신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비님, 이 정도면 제가 새 집신처럼 다시 엮어드릴 수 있답니다. 저에게 맡겨보세요. 돌쇠는 소년의 행색이 영 못 믿어왔으나 어차피 떨어진 집신이니 한번 맡겨나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 부탁을 해보자꾸나. 자, 얼마면 되는 게냐? 네, 선비님, 한 양만 주시면 됩니다. 돌쇠가 품에서 한 양을 꺼내어 주었고 소년은 돌쇠를 이끌고 그늘진 곳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쇠 앞에 앉아서 그의 집신을 벗기더니
자신의 품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어 돌쇠의 집신을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며 다시 엮었습니다. 돌쇠는 그늘에 앉아 있었지만 소년이 있는 곳에는 햇볕이 쨍쨍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소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얘야, 너 힘들지 않느냐? 날이 이리 더운데 괜찮은 것이냐? 돌쇠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새벽부터 나와서 여지껏 일하고 있어서 당연히 힘들긴 하답니다. 그래도 뭐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손님을 만나서 집신을 엮으면 즐겁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거참 어린 나이에 아주 열심히로구나. 그래, 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냐? 돌쇠의 물음에 소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냐? 아니요. 두 분 다 살아계시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미안해.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였구나. 아닙니다. 제 꼴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하냐고 물어보신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지난 흉년 때 큰 빚을 지셔서 빚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일하시며 빚을 갚고 계시답니다. 아니, 너는 왜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남이 시키는 일 말고 제가 생각해서 제 힘으로 해내는 제 일이요. 돌쇠는 소년의 얼굴을 가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의 모습이었으나 표정만은 누구보다 당차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특하구나. 기특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소년은 대답을 하고는 다시 열중하여 집신을 엮었습니다. 돌쇠는 가만 아이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말로 일을 즐기는 듯 신나게 집신을 엮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의 일을 즐겁게 생각하는구나. 거짓으로 억지로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게지. 돌쇠는 아이의 모습을 신기하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년은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비님 보세요. 집신을 다 고쳤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어디 한번 보자. 돌쇠는 소년이 건네주는 집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마치 새 집신인 것처럼 튼튼하게 잘 엮여져 있었습니다. 너 대단한데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재주가 좋은 아이로구나.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이것만 매일매일 하는데 이 정도 실력은 되어야죠. 소년이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야, 뭐 하나만 물어보자꾸나. 계속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선비님,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집신을 고치는 일이 즐거운 것이냐? 일하는 내내 표정이 아주 좋더구나. 콧노래도 계속 부르고 말이다. 네 그럼요. 정말 즐거워요. 소년의 대답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너의 상황이 즐겁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부모님은 큰 빚을 지고 하인 생활을 하고 너도 생활이 영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집신을 엮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냐? 돌쇠의 물음에 소년이 돌쇠를 가만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엮는 것은 단순히 집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제가 엮는 것은 제 희망이에요. 제 꿈이고요. 저는 이렇게 집신을 고치고 엮어서 번 돈으로 저만의 집신 가게를 차릴 거예요. 그 희망을 매일 하루하루 엮어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그런 것이야. 고맙구나. 고맙다. 내가 오늘 너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제는 막막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구나. 돌쇠는 소년의 대답에 몹시 감탄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소년이 고쳐준 집신을 다시 신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가 집신을 엮으며 꿈을 이뤄가듯이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야. 비록 이번 과거 시험을 망쳤지만 고작 이런 걸로 일이 좌절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리 낙심하다니.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고 있는 저 아이보다 못한 것이야. 이 아이처럼 꿈을 이뤄가는 과정도 즐거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꿈을 위해서 정진하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지.
돌쇠는 새것 같은 집신을 신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장원급제는 아니더라도 합격해서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언제 무너질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